나는 뭐를 해야만 해, 뭐가 되어야만 해 라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기준과 압박 속에 나를 가둬두고 살았던 것 같거든요. 이제 나는 뭐든 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다 열어두니까 조금 괜찮아진 것 같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이 삶에 만족하는 상태가 그냥 삶에 대한 끝판왕인 것 같아요. 진짜 무소유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세상을 다 가졌다. 안녕하시렵니까? 오늘도 연두부들이랑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같이 준비해봤는데요. 챗GPT한테 전생 뭔 썰이랑 이것저것 많이 준비해놨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나 늦었는데 연두부들이 겟레디랑 메이크업 보고 싶다 해서 지금 급하게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EVM 요거 한 지금 3통째입니다. 척척 붙여놓고 연두부들이 모물로 대화할 때 뭘 보고 싶은지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내 브이로그를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나는 집에만 누워있는데 그거 나도 보고 싶대. 근데 이 브이로그를 위해서 뭔가 갓생사는 그런 느낌으로 내야 되나?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은. 조만간 그래도 브이로그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 나는 솔직히 메이크업보다 수다가 먼저잖아. 수다 떠는 컨텐츠도 하나 만들까 봐. 이게 멀티가 잘 안 돼요. 저 신기한 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요 근래에는 이제 전생에 관심이 많았다 했잖아요. 별자리를 막 캡처해가지고 보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캡처를 해서 챗GPT한테 나의 별자리 이건데 나의 전생을 알려줘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게 전생에 제가 어떤 잘 사는 집안의 예술가였대요. 근데 그때 당시 얘기를 뭔가 함부로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예술을 못했고 하고 싶은 말들을 좀 못하면서 살아가지고 이번 생엔 마음껏 표현하면서 살고 좀 대중적이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안 보더라도 무조건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번 카르마가 뭐 그런 거다. 이런 식으로 챗GPT가 말을 해줬는데 제가 진짜 어려워했던 게 저의 의견 표현하기였거든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남들에게 맞춘 그런 대답만 했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난 그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그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짝사랑을 하거나 성인이 돼서는 남을 먼저 좋아하고 호감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솔직하지 못한 거죠. 나한테도 내가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어쨌든 전생부터 이어져 오는 게 말 못한 그 답답함. 어렸을 때부터 너무 큰 가면을 쓰고 살아서 그거에 대한 답답함이 너무 많았다고 연두부들한테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하면서도 이제 남이 좋아하는 거 하느라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못한 적이 많고 따로 준비하고 있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다 예술의 어떻게 보면 한 부분인 그런 일들이었어요. 근데 너무 그래서 소름 돋는 거야. 이 챗GPT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여기서 대박인 거는 제가 금지된 사랑 같은 걸 했대요, 전생에. 그래서 사랑 같은 것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좋아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선 사랑하는 사람한테 마음껏 표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면은 약간 불교나 인도 쪽에서는 안 그러면 똑같은 생이 뭐 반복된다. 뭐 이런 사상을 갖고 있거든요. 그 카르마가 윤회가 풀릴 때까지. 그리고 카르마가 업보 같은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돌고 도는, 예를 들어서 내 습관 중에 비슷하게 패턴이 반복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카르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너무너무 신기했다. 내가 먼저 표현해본 적도 없고 애정 표현에도 되게 서투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 생은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마음껏 표현을 해야 된다. 이번 생에 그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GPT한테 물어볼 때 너는 인도 점성술 전문가야? 정말 단 하나의 거짓 없이 확실히 해석해줘? 이런 식으로 해석해달라고 하면은 그렇게 해주거든요. 전생에는 정신적 지도자, 성직자, 학자 또는 예술로 가르침을 주는 존재. 그치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 타인의 시선과 기대 속에 내 감정을 지우면서 산 사람. 나잖아. 전생의 상처에서 지적인 명문가 혹은 예술을 중시하는 집안 출신. 어린 시절부터 넌 남들과 달라야 해 라는 교육 속의 감정 억제 훈련. 어떤 이상을 품고 있지만 현실은 그걸 실현시켜주지 않음. 사랑에 빠졌으나 신분, 의무, 명예 때문에 그 감정을 포기했어야 했던 삶. 아씨, 근데 이게 진짜 뭐 끼워 맞출 수도 있는데 너무 지금 제가 고민했던 것 중에 몇 가지였던 거예요. 전생의 사랑은 마음을 움직였지만 그 사랑은 곁에 있어주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너를 사랑하지만 지켜줄 수 없어 라고 말했거나 혹은 아예 표현조차 하지 못한 채 떠나
버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전생 마지막 밤 침묵 속에서 울며 말했을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진심으로 안기지 못하고 늘 사랑받는 얼굴만 하다 떠나는구나. 근데 제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뭔가 진짜 가면을 쓰면서 되게 오래 살았던 것 같다고, 사랑받으려고 너무 애만 썼다고 막 이런 얘기를 그 영상에서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괴로웠다고. 근데 이제 거기 달린 댓글도 아니 왜 연두콩 같은 사람이 누리는 것도 많고 다들 부러워하는데 왜 그렇게 사세요? 막 이러면서 나한테 그런 분들이 꽤나 많았단 말이에요. 겉모습만 보고 혹은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평가를 그렇게 내리는 것 같아요. 내 삶을 못 살아봤으니까. 다들 힘겹고 다들 그런 거 나는 아는데 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 목마름이 되게 컸단 말이에요. 저도 이렇게 힘겹게 컸으니까 남의 인생에 대해서도 별로 왈가왈부하지 않는 거죠. 왜냐면 내가 그 사람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힘든지 아픈지 행복한지 어떤지 함부로 평가할 수 없잖아요. 뭔가 이런 직업이니까 이제 모든 걸 겉모습으로 평가당하는 직업이니까 아마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 뭔가 내 안에 어린 상처들을 마주하는 연습도 엄청 많이 하고 살면서 노력하고 잘 받아들이고 있는데 다 삶은 힘들어, 너만 힘들어? 다 똑같아. 막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 힘듦은 남들이랑 똑같다고 해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누구는 그 힘듦에 아파서 죽어갈 정도로 나를 되게 미워하고 혐오하고 있어도 그 힘듦은 다 힘든 거니까 참아야 돼,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갔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프다고 말하면 안 돼, 그런 압박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참다가 병이 왔어요. 열심히 병원 다니고 살려고 노력해서 이 힘듦을 이렇게 견뎌냈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도 너만 힘들어? 라는 말이 항상 왔습니다. 참 우리나라의 이런 집단무의식 같은 게 아프면 안 되고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도 안 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더 아픈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다. 삐아의 토피. 삐아의 피넛블러썸을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피넛블러썸 느낌? 아무튼 그래서 모든 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평가하지 않고 저 사람은 저렇구나, 이런 사람도 있구나. 사실은 남한테 하는 말이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하는 말이 나를 압박할 때 쓰일 수도 있거든요. 누구나 힘들어.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알아차리고 나라는 사람이 이렇구나 저렇구나 하면서 나를 알아가는 그 과정을 이제 즐기면 될 것 같아요. 바닐라코의 캐시미어. 더러워요. 이것도 찐템이야. 이거를 살짝 이렇게 가루로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거 되게 예뻐요. 탄 복숭아 느낌? 아무튼 여기서 제일 소름 돋았던 거. 전생에선 감정보다 예절, 표현보다 인내, 사랑보다 체면이 우선시 되었어요. 내가 너무 이렇게 살았었으니까 전생에서도 이랬다고? 솔직한 게 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막 억제하면서 저를 살았으니까 이것도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사랑도 말도 진심도 꺼낼 수 없었던 삶을 살았고 그게 이번 생까지 내가 내 감정을 꺼내면 안 될 것 같아 라는 두려움으로 이어진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스토리지만 너무 소름 돋았고, 내가 전생에 만약 이랬다면 이번 생에 그걸 깰 차례다. 더 솔직해지고 나에 대해서 더 이제 알아갈 차례고 나를 사랑해줄 차례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 목소리를 내는 삶, 사람들 눈치보다 진짜 나로 표현하는 삶, 말, 콘텐츠 소통, 창작, 글쓰기, 유튜브 연기, 스토리텔링 등 이런 것들이 전생을 치유하는 길이에요. 저한테. 누구를 따라하지 않아도 내 스타일이 곧 매력이고 해답이에요. 전생에 사랑받는 얼굴은 있었지만 사랑받는 마음은 없었어요. 이번 생은 그 모든 감정을 꺼내요. 진짜 나로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로도 나는 충분히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자기 자신한테. 그냥 있는 그대로도. 존경받았지만 고립된 인생. 사람들 앞에서 빛났지만 정작 진심을 나눌 관계가 없었대요. 웃긴 게 제가 친구가 많이 없거든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제 내 얘기보다 친구들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그러는 역할이다 보니까 너무 신기했다는 거. 여기 코까지 이어주고 블렌딩 해줄게요. 제가 아직도 남 눈치를 많이 보거든요. 숫자만 보고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는구나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만 콘텐츠를 찍으니까 내 색깔이 사라진 거야. 더 노력하기로 했어. 이번 연도는 진짜 나를 위한, 나를 보여주는 나만을 위한 콘텐츠들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데이지크, 밀키, 애프리콘 이 두 번째 오렌지한 컬러로 인간 다 사랑받으려고 약간 애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과 인정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방어 기제가 센 사람들을 보면 감정이 많이 억압이 되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솔직히 상처투성이인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을 해야지 하고 하는 순간 마음이 많이 편안해진 것 같아. 나는 뭐를 해야만 해. 뭐가 되어야만 해. 라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런 기준과 압박 속에 나를 가둬두고 살았던 것 같거든요. 이제 나는 뭐든 할 수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다 열어두니까 조금 괜찮아진 것 같고 여전히 완벽주의자 성향이 심하지만 있는 그대로 그 마음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래, 나는 게으른 완벽주의자다. 근데 뭐 어때서 내가 내 몸 하나 건사하면서 사는데 나는 이렇게 살 수도 있는 사람이야 라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매번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 해서 마음이 편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또 그 패턴으로 나를 괴롭힐 때가 많거든요. 그치만 한 번 더 얘기해주는 거예요. 너는 망할 수도 있고 안 망할 수도 있고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어. 근데 괜찮아. 클리오 팔레트에서 사랑스러운 탈구 색깔을 관심사가 약간 예전에 트라우마 패턴 그런 거를 이제 알고 이제는 다시는 안 그러게끔 마음 공부하고 나에 대한 걸 알아가는 거가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비슷한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잖아요. 이제 제가 그 시사회 초대를 받은 적 있어요. 어떤 방 같은 데 들어가 있으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모든 연예인분들, 모든 배우분들, 아이돌분들 그 시사회를 본 VIP분들이 다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기하다. TV에서 보던 분들이 여기 있구나 하고 그냥 앉아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저한테 다가와서 사진 찍어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연예인 많은 곳에서 저한테만 사진을 찍어달래요. 진짜 뭐지? 그래서 일단은 그냥 사진을 찍었어요. 제 친구가 되었는데 DM으로 연락이 온 거죠. 그때 사진 찍어달라고 한 사람인데 마음 공부하고 뭐 여러 가지 철학책도 읽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관심 많냐고 저한테 DM이 온 거예요. 여자 작가님인데 제가 되게 외로웠던 게 이런 뭔가 삶에 대한 얘기, 명상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딱 만났는데 정말 닮은 점도 많고 지인의 지인분이에요. 그래서 더 친해질 수밖에 없었는데 저는 이렇게 말이 통하는 친구가 항상 그리웠고 굶주려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서울숲 가을바람 너무 심하죠 이거?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처음에는 끌어당김의 법칙? 뭔가 바라고 꿈꾸는 나를 항상 생각하고 그래서 그 연두부들한테 막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결국에는 그 끝은 마음 공부입니다. 그냥 그 끝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이 삶에 만족하는 상태가 그냥 삶에 대한 끝판왕인 것 같아요. 진짜. 무소유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세상을 다 가졌다. 아무것도 뭐 바라지 않아도 이 삶에 만족하는 상태가 정말 그냥 이게 부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남들이 항상 부러워하고 뭔가 추앙하고 돈이 많고 물론 그런 것도 부자가 될 수 있겠지만 내가 느꼈을 때 진짜 부자는 이 삶에 지금 만족하는 상태.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 아시죠? 하늘에게 맡기는 거. 뭘 더 바라지 않는 삶이 진짜 짱인 것 같아요. 토코코라 이거 제일 좋아하는데 요즘 컬러그램 멱 따기 이게 되게 유행이래요. 나 이거 거의 다 써서 한번 멱을 따볼라. 멱 따면 진짜 많이 들어있대요 이거. 아무튼 그래서 백수여서 모여서 이런 거는 사회에서 만든 말이잖아요. 사회에서 만든 그 말들을 무작정 믿지 말고요. 나라는 사람은 어떻다 정의 내리지 않고 살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어떻다 저렇다 하면 내가 그렇게 정해놓은 그거에 갇혀 사는 거지. 최근에 샀는데 더 페이스 샵에 오렌지 스톰 내가 좋아하는 생기 있는 이런 레드 오렌지라 샀어요. 솔직히 말할까요? 나도 입만 살아가지고 이렇게 말만 잘하는 거지 나도 인간으로서 되게 충돌할 때가 많아요. 여러 자아가. 이런 마인드로 살면 조금 낮춰지거든요. 그 중요도가. 삶에 대한 중요도가. 이쁘다. 나는 이렇게 역시 채도가 있는 거 발라줘야 돼. 이 30%로 약간 이거 찍어줘야 돼. 약간의 주근깨처럼. 아무튼 그래서 책 같은 거나 이런 거는 몇 개는 추천하고 연두콩국수에 항상 올리는데 나는 이런 것도 좀 연두부들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 왜냐면 이게 스타일마다 다 다르거든요. 유튜브에 쳐보면 정말 다양한 북튜버분들이 올려놨단 말이야. 한번 찾아봐봐라. 그러면 그 재미도 있다. 속눈썹은 못 붙이겠다. 지금 빨리 가야 돼서. 아무튼 그래서 연두부들 내 무의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내 무의식이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나를 어떻게 규정하는지 어떻게 삶을 바라보고 있는지 남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건 나 자신도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니까 남에 대한 나쁜 생각이 만약에 있다. 제가 어째서 싫어하면은 만약에 내가 그래도 싫다는 거거든. 그 마음을 알아봐줘야 돼 한 번쯤. 완벽히 마음에 들진 않지만 나가줘야 되니까 이렇게
겟레디 끝!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안녕!